안녕하세요, T3입니다. 오늘 가져온 얘기 솔직히 처음 접했을 때 저도 좀 황당했어요. 주행 중에 핸들이 통째로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테슬라 모델 Y에서요. 근데 3년에 걸친 조사 끝에 나온 결론이 테슬라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이 결론이 왜 나왔는지 납득이 되실 거예요. 구독이랑 좋아요는 영상 시작 전에 미리 눌러주시면 저한테 진짜 큰 힘이 됩니다. 자, 배경부터 설명할게요. 2023년 3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트래피키 세이프티 애드미니스트레이션 이 기관이 테슬라 2023년형 모델 Y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나 게시해요. 조사 코드명은 P233 미국에서 자동차 안전 관련 행정조사가 열리면 이렇게 고유 번호가 붙거든요. 이 조사가 열리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소비자 불만 신고 딱 2건이었어요. 2건? 단 2명의 운전자가 같은 문제를 신고했는데 내용이 워낙 심각했어요. 주행 중에 스티어링 휠, 그러니까 핸들이 스티어링 컬럼에서 완전히 분리됐다는 거예요. 달리는 차에서 핸들이 그냥 손에 들려버린 거죠. 두 차량 모두 주행거리가 얼마 안 된 소위 말하는 저주행 차량이었어요. 이 2건 신고만으로 NHTSA는 조사 대상 범위를 총 1228구대, 약 12만 대의 2023년형 모델 Y로 확대합니다. 12만 대가 잠재적으로 같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이 숫자가 조사 내내 따라다니는 핵심 숫자예요. 그럼 원인은 뭐였냐고요? NHTSA의 초기 검토 결과 해당 차량들이 공장을 나올 때 스티어링 휠을 스티어링 컬럼의 스플라인, 그러니까 컬럼 축의 홈에 고정하는 리테이닝 볼트가 빠져 있었다는 게 밝혀졌어요. 리테이닝 볼트, 이 볼트 하나가 핸들이 컬럼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잡아주는 핵심 고정 부품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조립 라인에서 빠진 게 아니었어요. 공장 기록을 들여다보니까 문제가 된 두 차량 모두 출고 전에 이른바 엔드 오브 라인 수리라는 걸 받은 이력이 있었어요. 엔드 오브 라인 수리란 말 그대로 생산 라인 끝단에서 이루어지는 최종 점검 및 수정 작업이에요. 이 과정에서 스티어링 휠을 탈거했다가 다시 장착하는 작업이 진행됐는데 재장착할 때 리테이닝 볼트를 빠뜨린 거예요. 볼트 없이 핸들만 끼워 놓은 상태, 이걸 프릭션 필이라고 해요. 그냥 마찰력으로 걸쳐진 상태, 컬럼의 스플라인과 핸들 허브 사이의 마찰만으로 연결이 유지된 거죠. NHTSA 문서에 따르면 이 마찰 결합 상태가 초기 저주행 단계에서는 버텨졌어요. 출고 직후 얼마 동안은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정상 주행 중에 발생하는 반복적인 힘, 진동, 조향력 등이 누적되면서 결국 핸들이 분리된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두 차량 모두 부상자 없이 보증 수리를 받았어요. 그리고 NHTSA가 3년 동안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추가 사례가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어요. 12만 대 중에서 실제 문제가 확인된 건 딱 2대였고 그 이후로 더 이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NHTSA는 제조 공정 불만 데이터, 현장 보고서를 종합 분석한 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 결함은 테슬라의 생산 공정이나 품질 관리 체계 전반에 걸친 시스템적 결함이 아니라 엔드 오브라인 수리를 받은 그 두 차량에 국한된 고립된 이상이라고. 그래서 이 특정 볼트 누락 조건에 대해서는 리콜도 추가 집행 조치도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3년간의 조사 P23003은 그렇게 조용히 종결됩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두고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 닥친 조사는 2023년 5월에 있었던 테슬라의 자발적 리콜과는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에요. 그 리콜은 2022, 2023년형 모델 Y 일부를 대상으로 했는데 문제가 달랐어요. 스티어링 휠 패스너, 즉 고정 볼트가 아예 없었던 게 아니라 장착은 됐지만 규정 토크 값으로 조여지지 않은 경우였어요. 느슨하게 체결된 볼트 문제. 이건 서비스 기술자가 다른 수리를 하다가 우연히 느슨한 핸들을 발견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테슬라는 관련 보증 클레임 소수를 확인하고 NHTSA의 명령 없이 자체적으로 리콜을 진행했어요. 이른바 선제적 대응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번 P233 3조사 종결은 그 리콜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둘은 같은 스티어링 휠 문제처럼 보이지만 발생 원인도 대응 방식도 법적 지위도 달라요. 이번 결과가 테슬라 입장에서 큰 의미를 갖는 이유가 또 있어요. 4월 한 달 동안 NHTSA가 테슬라 관련 조사를 2건 연속으로 조치 없이 종결했어요. 하나가 이번 모델 Y 스티어링 휠 건이고 다른 하나는 테슬라의 Actually Smart Summon 기능에 대한 조사예요. Actually Smart Summon 주차장 같은 공간에서 운전자 없이 차가 스스로 운전자에게 찾아오는 기능인데 이것도 같은 달 조사가 종결됐어요. 2건 모두 조치 없이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테슬라는 자율주행 보조 기능과 관련해서 상당히 지속적인 규제 압박을 받아왔거든요. 드라이버
어시스턴스 시스템 전반에 걸쳐 열려있는 조사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연방 차원의 감시가 굉장히 강도 높게 이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 분위기 속에서 한 달에 2건이 연속으로 무조치 종결된 건 테슬라한테는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는 결과예요. 모델 Y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 중 하나예요. 테슬라는 최근 주니퍼라는 코드명의 페이스리프트 버전도 선보이면서 라인업을 계속 다듬고 있고요. 이 차에 대한 연방 정부의 감시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번 결정은 한 가지를 확실히 보여줬어요.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고립된 이상이 반드시 더 넓은 안전 결함이나 리콜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NHTSA도 12만 대를 3년 동안 들여다본 뒤에 같은 결론을 내렸으니까요. 오늘 얘기 어떠셨어요? 저는 이 건을 처음 봤을 때 조사 종결 자체보다 그 과정이 더 흥미로웠어요. 볼트 하나, 수리 과정, 실수 하나가 12만 대 조사로 이어지고 3년 뒤에 딱 2대의 국한된 문제라는 게 밝혀지는 이 흐름 자체가요. 여러분은 이 결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얘기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좋아요랑 구독 아직 안 하셨으면 지금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